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초해서 주신 이 건강생활의 8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nutrition, exercise, water, sunlight 또는 sunshine, temperance, fresh air, rest, trust in God. 이 8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주신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끝났죠. 그거요 1시간 대에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끝내고 오늘은 엑서사이즈,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모든 건강은 무엇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달려있죠? 예, 피에 달려있습니다. 피가 깨끗한 사람은 건강하고요, 피가 탁하고 들어오면 병이 걸립니다. 또 피가 깨끗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모든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피와 관계되는 거죠. 이 8가지 요소는 전부 다 뭐와 관계냐면 피의 순환과 관계 있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피에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하는 피의 역할이 있는데,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활기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의미는요, 이 척혈구가 공급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대사작용이 끝나서 일어나는 노폐물, 이산화탄소, 찌꺼기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노폐물 배출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그래서 폐에 와서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신장에 와서는 찌꺼기를 소변으로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이 증강되죠. 근력이 증가되고 힘이 증가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세혈관이 쭉 발달합니다. 더 잘 발달해. 모세혈관이 발달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세포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세포 속에 이 핵이 있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한마디로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여기에 이제 적혈구를 통해 가지고 당과 산소를 공급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동차에 실린다고 하는 일이 뭐냐면 휘발유를 확 분사한 다음에 산소를 집어넣잖아요.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펄럭이에서 자말을 팍 시키죠. 그럼 폭발하죠. 그 폭발의 힘으로 실린더가 이 작동하는 그 힘으로 자동차가 나가는 것처럼 세포도 똑같아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야, 실린더야. 이곳에서 당과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세포는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한 200개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딜까요? 심장이에요. 심장은 1분에 70번 되잖아요. 60번, 70번. 평생 뛰어야 돼. 그래서 가장 강한 근육이요 심장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근육에는 미토콘드리아 수가요 세포 한 개당 2000개씩 있다는 거예요. 2000개씩.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활력, 힘, 출력이 달라져. 사람의 출력이 달라져. 여러분 모닝차가 출력이 좋습니까?
산타페가 출력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보면 뭐 800cc짜리, 2500cc짜리, 이거 뭐예요? 다 출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딸이 이제 모닝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모닝차하고 이제 여러 우리 입소자들 차하고 이제 함께 사람들 태워가지고 횡성수채원이라고 하는 좋은 데를 이제 데리고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이 많아가지고 모닝차에도 5명 꽉 찼어. 그 조그만 차에. 그러면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일반 다른 차를 타다가 이제 제 딸 차를 탔기 때문에 엑셀레이터를 딱 밟으면 쫙쫙 나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엑셀레이터 밟아도 안 나가 이게. 그래서 왜 안 나가지? 안 나가지. 야, 얼마나 답답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타는구나. 좋은 차, 나쁜 차의 차이는 뭐냐면요, 출력입니다. 출력. 좋은 차는요, 엑셀레이터 딱 밟으면 쫙 나가. 그래서 모닝 팔고 지금 산타페로 바꿨잖아요. 산타페는요, 밟으면 쫙쫙 나가. 여러분이 왜 운동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운동하면 여러분의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200개에서 300개, 400개, 500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육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와 일반적인 피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는 다릅니다. 근육은 그만큼 힘이 강하죠.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왜 필요한가? 운동하면 여러분의 에너지, 사람을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의 혈압을 조절합니다. 혈압이 낮은 사람은 올리고요, 높은 사람은 낮춥니다. 여러분의 혈당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당뇨병 환자에게는요, 운동하는 것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당뇨병 환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다 좋아졌어. 여기 와가지고 안 좋아진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좋아지느냐? 당뇨병 환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운동하더구만. 심지어 저녁 먹고 나서도 껌껌한데도 돌더라고. 예, 왜냐하면 당뇨가 그만큼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 운동이에요. 혈압의 최고는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장로님이 당뇨에다 고혈압에다 이렇게 되셨어, 오셨어.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기가 고혈압, 당뇨가 걸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림교회 장로가 고혈압, 당뇨 걸려가지고 참 이게 꼴불견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교회의 명예를 걸고 고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분이요, 첫 번째 식생활을 완전히 개선해 바꿨습니다. 옛날에 이분이 키도 크고 신체도 좋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은 안 드시지만 생선에 뭐 육고기 마음껏 먹고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끊고는요, 날마다 운동을 막 엄청 했더구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고쳤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고혈압 있다, 당뇨 있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치료하고 있다는 의미는요, 지금 약으로 겨우 증세를 완화시켜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란 약을 끊고도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 이것이 치료된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뼈의 골밀도, 크기,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뼈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노년의 사망의 제일 원인은요, 넘어지셔서 고관절 부러지면 사망입니다. 자, 이것도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무엇을 못합니까? 운동을 못해서 사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비대하게 되고, 누워있으니까 낙이 없잖아요. 오직 유일한 낙은 먹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활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섭취량을 줄여야 돼. 그런데 거꾸로요. 활동을 안 하고 누워있으니까 낙이 없으니까 뭐만 기다리냐면 먹는 것만 기다려. 그러니까 점점 더 비대해지죠. 비대해지면서 또 누워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죠.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셨죠? 운동을 해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에서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호르몬이 자극돼가지고 세로토닌, 다음에 엔돌핀, 도파민, 이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이런 호르몬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요 면역이 올라가는데, 면역이 올라가는 그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운동이요 우리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쳐. 특별히 장내 세균 가운데 유익균이 정식해. 유익균이 정식하면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이는 물질이 나오고 또한 항암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이것이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모든 질병은요 세포의 산소의 부족입니다. 이건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이것을 발표해가지고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집어넣어주면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호흡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30분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보다도 20회의 산소를 더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운동에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 있는가? 첫 번째,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이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을 하죠. 다음에 근력을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 다음에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조 시간에 하는 운동은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이 이제 걷기,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걷기입니다. 특별히 환자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유산소 운동, 큰 대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산소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운동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water. 물이 우리 건강에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체는요 물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우리 몸의 60% 내지 70%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초가 있죠. 화초가 있습니다. 이 화초에게요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팍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화초 같은 경우는 물이 한 80%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한 60%에서 70%. 이 물을 우리가 충분히 마셔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물도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우리의 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혈액순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의 순환이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혈액을 일단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세포에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하루에 우리가 입에서 흘리는 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침이요 1에서 1.5리터랍니다. 1.5리터. 엄청난 양의 침을 흘립니다. 다음에 위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는 침. 위액이 하루 동안 얼마만큼 나올까요?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신과 위산이 나오죠. 그게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루에 1.5에서 2리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 나오죠. 거기다가 다음에 췌장으로 내려갑니다. 췌장에서는 각종 소화효소를 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를 내는 것이, 인슐린을 내는 것이 췌장입니다. 이 췌장은 하루에 몇 리터의 소화액을 낼까요? 이야, 대단하게 많이 냅니다. 췌장이 1에서 1. 호흡을 할 때도 수분이 나갑니까? 네, 호흡할 때 얼마나 나갈까요? 0.4리터. 우리가 이 말하고 숨 쉬는데도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배출되는 총 양이 2.6리터가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밖으로 나가니까, 아까 이것은 안에서 이제 다시 접수되니까 관계없는데, 하여튼 간에 이 중에 일부도 나가겠죠. 하여튼 나가는 토탈 양은 2.6리터 된단 말이에요. 그럼 2.6리터는 최소한 우리가 바깥에서 공급해 줘야 되죠. 자, 어떻게 공급하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들어오는 양이 0.5리터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0.5를 빼면 나머지 2리터는 최소한 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리터의 물을 드시라 하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입니다. 예. 그래서 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화계통,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은 우리 체온을 조절합니다. 또 하나는 물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좋은 치료법은요,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요, 물을 많이 마셔주면 감기가 잘 낫습니다. 또 하나는 결석이죠. 결석요, 물을 적게 마실 때 결석이 잘 걸립니다. 제가 사실 결석을 30년 전에 결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결석 얼마나 아픈지. 야, 결석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요, 이빨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 이런 경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아픈지. 두 무릎이요, 그 성경을 보면
다니엘 5장에 보면 무릎이 부딪혔다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릎이 부딪히는 거야. 얼마나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까운 백병원 갔더니만, 의정부 백병원 갔더니만 당직 의사가 밤 12시에 일어났거든요. 당직 의사가 무슨 병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놨는데요, 진통제도 안 돌아요. 그래도 다시 급히 또 차로 삼육의료원에 갔죠. 삼육의료원에 가니까 야간에 보는 수간호사가 딱 보더니만 결석입니다. 야, 삼육의료원 수의사는요 백병 의사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결석 환자에게는요 맞는 진통제가 달라. 그 진통제를 딱 맞으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저도 모르게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의사가 이제 사진 찍어 보니까 요로에 결석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레이저로 쏘가지고 깨트린다는 겁니다. 이제 수술 받으려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저를 방문했어. 제가 노상 방문만 다니다가 아픈 사람 방문만 다니다가 내가 방문을 받게 됐어. 엄청 기분 좋대요. 야, 방문 받아보니까 엄청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방문은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 결석 걸렸을 때 수술 안 하고 돌을 빼는 방법이라고, 맥주를 잔뜩 마시고 뛰면 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목사가 맥주를 마실 수 없고 그럼 대신에 물을 잔뜩 마셔야 되겠다. 물을 잔뜩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달리는 거 다 빼버리고요, 아침에 일찍 그 삼육병원 뒤에는 산이 있어요. 뒷산에 가가지고 막 뛰었습니다. 뛰고 뛰니까 물을 잔뜩 마신 데다가 뛰고 뛰니까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래서 거팔이 내려가지고 소변을 딱 보는데 쨍그랑 돌이 빠졌어. 퇴원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요 물을 열심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저는 제 몸에 돌이 없습니다. 돌이 잘 생긴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요산 결정체이기 때문에요, 고기를 많이 드실 경우에 돌이 잘 생기고, 두 번째 물을 적게 드시면 돌이 잘 생깁니다. 자, 다음에 햇빛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물은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셔야 된다? 다음에 물은 마실 때 식사 후에 언제부터 마신다? 2시간 반. 다음에 식사하기 몇 분 전까지만 물을 마셔야 된다? 30분 전.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벽, 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 가운데 가장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때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요 물 1리터 마셨습니다. 저는 한 번 마실 때마다 500cc를 마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 흉내 내지 마십시오. 2잔 딱 마시면 1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로 한 750cc 정도 이렇게 인도를 마셔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한 컵 정도. 그러나 이제 과식 하시는 분은 많이 마실 수 있어. 자, 다음에 이제 햇빛을 보겠습니다. 햇빛. 햇빛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핵 환자가 옛날에는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일 경우에는요, 옛날에 이제 개화기 초기 때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핵약이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 결핵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결핵약이 개발되기 전에 사람들이 결핵을 치료했던 가장 좋은 방법은요, 햇볕에 눕혀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만큼 햇볕은요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 중에 하나는 햇볕이다. 자, 햇볕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가시광선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짧은 파장을 뭐라 하죠? 이걸 자외선이랍니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라는 뜻이 한자로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것이 제일 파장이 길고 점점 짧아지는 것이 보라색인데,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더 짧은 것을 자외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빨간 것보다 더 파장이 긴 것을 적외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가요 400 나노메타에서 700 나노메타입니다. 요 크기, 파장의 길이 나노미터라면 굉장히 짧은 거죠. 이런 파장의 눈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작은 것은 이제 자외선이고 큰 것은 적외선인데, 가시광선이 하는 우리 건강과 관계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시광선은요, 일단 식물에게 있어서는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가시광선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물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사람이라면요,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 이 빛이 들어오면 망막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 뇌 가운데 송과선이 있습니다. 송과선. 송과선은 요것에 빛이 딱 전달되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세로토닌. 우울증 환자는요, 세로토닌, 도파민이 안 나와서 우울증 환자 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이 세로토닌은 낮 동안에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 행복감을 주는 행복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관계있어요? 빛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겨울에 자살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자,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요, 밤이 되면 뭐로 바뀌느냐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은요, 강력한 치료 물질입니다. 항산화제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포가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세포가 파괴되잖아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SOD라고 하는 것인데, 이 SOD보다도 멜라토닌이 더 강력해. 이 멜라토닌은요, 우리 몸에서 하루 동안 생겼던 암세포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멜라토닌입니다. 뭐가 관계 있어요? 빛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 눈이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다음에 말라기서 4장 2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돋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우리 몸을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입니다. 광선. 그래서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물질이 나와. 치료 물질, 호르몬, 세로토닌, 또 멜라토닌, 이런 물질이 나오게 하는 것이 가시광선이다. 그러면 자외선은 뭘 하는가? 자외선은요, 강력한 소독. 그래서 사실은요, 물을 소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물을 떼가지고 햇볕에 놔둔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지가요, 날마다 비치는 이 햇볕으로 소독이 되고요, 공중에 얼마나 병원균이 많습니까? 그 많은 병균들이 많아도 우리가 감염이 쉽게 안 되는 이유가요, 날마다 햇볕으로 소독시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 사람에게는 물론 소득도 하고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비타민 D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 피부가 있는데 햇빛이 비치잖아요. 햇빛이 비치면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이요 비타민 D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이 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소장에서 칼슘과 이를 만나가지고 우리 뼈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채소가 칼슘이 많거든요. 푸른 채소로 칼슘을 먹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비타민 D가 있어야 이게 합성이 돼. 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과 관계 있습니다. 면역을 정지시킵니다. 어떻게 정지시키느냐? 햇빛이 비치면 이 피부 밑에 있는 단백질 중에 P53이 있어. 이 P53이 활성화돼 가지고요 피 속에 들어가. 피 속에 들어가지고 백혈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백혈구가 우리 면역체계죠. 대표적인 것이 T세포잖아요.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독과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다음에 적외선은 뭐 하냐? 적외선은요 열입니다. 열 치료. 특별히 원적외선은요 적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제일 긴 거. 이것은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열치료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따뜻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죠. 콜레스테롤이 높죠.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간단하죠, 원리는. 특별히 이런 말 들어봤죠.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던 시절 때, 그때 아궁이에 불은 주로 누가 뗐냐면 그 집안의 여인들이 불을 뗐습니다. 남자는 나무를 해주고 불 때는 여자가 해줬단 말이에요. 아궁이에 불 뗄 때는요 산부인과 병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궁이에 불 뗄 때 강력한 화력이죠. 그 강력한 화력에서 원적외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이 배, 허리 이것을만 대표죠. 그리고 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원적외선은 들어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 그래서 이곳에 있는 난소, 다음에 자궁, 이 모든 계통, 그래서 냉증이든지 산부인과에 대한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숙소에 있는 그것이 바로 원적외선 그 치료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제 햇볕을 쬐을 때 춥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리온실. 유리온실에 딱 들어가지고 햇볕 쬐을 수도 있죠. 아니면 집안에서도 보면 거실에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햇빛을 쬐을 수도 있잖아요. 창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두 번째는 비닐 하우스 안에서, 이 비닐이에요. 햇빛을 쬐을 수가 있습니다. 두 방법은요 차이가 큽니다. 자, 어떤 점이 크냐? 적외선, 파장이 긴 것, 가시광선, 이것은요 유리를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리를 통과해서 식물을 하더라도 식물은요 자라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탄소 동화장을 다 해. 사람도 역시 세로토닌 나오고 멜라토닌 다 나와요. 그런데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외선은요 유리를 통과 못 시켜. 90% 이상이 통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외선이라는 일이 뭐랬죠? 소독. 두 번째는 비타민 D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햇빛을 쬐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야 돼. 비닐하우스는, 비닐은요 자외선도 다 들어가, 다 통과시켜.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 하우스 있죠? 이제 겨울 됐으니까 다 밀어가지고 요게 사람들이 햇볕 쬐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좀 만들어 드리려 합니다. 여기 다음에 저쪽에 큰 3중 하우스에서는 지금 이번 일요일 날 안에 겨울에도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식물도 키우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겨울에도 노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눈이 오고 또는 비가 올 때 우리는 햇볕을 쬐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름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햇빛이, 해가 있죠. 구름입니다. 햇빛입니다. 여기는 햇빛이 안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햇볕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에도 여러분이 운동하면 햇볕을 쬐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때보다는 약하죠. 어떻게 증명되느냐? 제가 옛날에 있던 집에서요, 마당에 태양광으로 낮 동안 받다가 겨울에는 불 켜지는 거 있죠? 그걸 다 꼽아놨습니다. 비가 며칠 오더라도요, 낮만 되면, 구름 낀 날, 밤이 되면 불이 다 켜져요. 확실하죠? 네. 자, 시간 또 많이 됐네. 햇볕은 떠나는 우리의 혈압을 조절해주고, 다음에 혈당도 조절해주고, 특별히 간 기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애들 황달 걸렸을 때 눈을 딱 가리고 이제 햇볕 쬐게 하면 황달 낫죠. 오늘도 우리가 물 마시는 것, 운동하는 것, 다음에 햇볕 쬐는 것,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건강생활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